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신문을 읽어주는 남자 1987 작은 도서관 관장 이만필입니다. 오늘은 남도일보의 오늘 며칠이죠? 6월 22일 화요일자 남도일보 신문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어제는 하지였죠. 낮이 가장 길다는 하지였습니다. 아무튼 건강관리 주의하시고요. 남도일보의 일면은 학동 4구역 부정선거 의혹을 제대로 수사했나라는 핫 이슈를 실었네요. 학동의 재개발 관련된 건물 붕괴 사고가 굉장히 충격을 줬죠.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해 나가고 또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 또 진상은 제대로 규명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전남 농촌에서 제비가 안 보인다고 하네요. 제 시골집에도 이맘때쯤에 제비가 항상 왔다 갔다 하고, 제비똥도 우리 어머님이 치운이라고 고생도 하고 그러시는데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예년에 대비해서 상승한 기온이 원인이 된다. 결국에는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네요. 어쨌든 예전에 한 10년, 20년, 30년 전에는 기후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은 이렇게 심각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보도 예전에는 전통적으로 군사안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그랬지만, 지금은 기후나 이런 생태계 관련된 안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죠. 기후 변화, 이상 기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실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상황에서 굉장히 큰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죠. 갑자기 50도 이상의 온도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든가, 지금 미국 내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기후 변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상당히 국가적 차원에서도 또 일반 시민들의 차원에서도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실은 행사라든가 다양한 문화 행사가 많이 취소가 됐죠.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던 축제들이 다시 열린다고 합니다. 대단히 좋은 일이네요. 한평의 대한민국 국향대전, 예전에 한번 가봤는데요. 이것도 10월에 다시 개최가 되고, 강진의 청자 축제라든가 무안의 연꽃 관련된 축제, 이런 부분도 다시 제의가 된다고 합니다. 청와대에서 청년 비서관을 발탁했어요. 25세 대학생인 박성민 대학생을 청년 비서관 발탁이 됐는데, 정무비서관에는 김한규, 교육비서관에는 이승복 해서 청년들이 발탁이 됐습니다. 아마 국민의힘의 이준석 효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일단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여성인들의 정치 참여라든가 청년들의 정치 참여 해가지고 할당제를 많이 배당을 하고 있었죠. 일단은 인위적으로 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점에서 청년 문제가 필요하니까 청년 비서관을 발탁을 하고, 또 상대 당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니까 또 거기에 맞춰서 하고, 과연 이런 게 바람직한 건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향후에 청년이라든가 여성들의 정치 참여라든가 또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을 하기 위해서 참여를 적극적으로 시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문제는 그런 정책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인력 풀들을 확보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발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적으로 그에 걸맞는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추고 있어야죠. 근데 그런 준비와 내용들이 실은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국민의힘에서 또 다른 기타 정당에서 그렇게 많이 애를 쓰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2030 세대들의 반란이 생기다 보니까 뜨거워 해가지고 이제 사람부터 고용하고 보자, 채용하고 보자 이제 이런 식의 내용인데 어쨌든 이러한 과정들은 뭐 필요하겠죠. 지금 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가 경선 연기 관련된 부분으로 내용이 굉장히 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있다고 그러죠.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좀 길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굉장히 심화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요. 중요한 건 원칙을 지킨다는 게 중요한 건데 이제 그 원칙이 뭐냐 이제 이런 부분이죠. 저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명백한 잘못에 의해서 다시 선거가 치러지는 일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만들어진 규칙에 의해서 후보를 내지 않는 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좋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후보를 무리하게 내므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큰 패배를 당하게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때 상황하고 똑같이 얘기가 될지 아니면 좀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합 돈으로 개인 비에 대한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 얘기는 또 학동 사구역의 조합 관련된 얘기네요. 예. 재개발 관련된 조합 아주 중요하죠. 저도 어제 신가동에 재개발 관련된 부분 해가지고 그 조합장이나 또 주민 비상대책위원회 분들이랑 같이 만나서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재개발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원주민들 또 이주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분들이 어쨌든 이주가 돼서 철거 과정에서 사고도 없고 또 이 떼약볕에서 계속 지금 광산구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저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저희 시민단체 입장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쉽지 않는 일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현재 조합 관련된 비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낱낱이 좀 드러나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게 하고 그 다음에 절차라든가 어떤 규칙들이 문제가 있다면 개정을 할 필요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규칙과 내용, 매뉴얼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사고가 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문제는 지키지 않는 거죠. 그에 대한 어떤 행정적 감시라든가 또 조합원들의 감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공무원들도 더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남도에서는 7월부터 사적 모임을 자유롭게 한다고 합니다. 어젠가요?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죠. 지금 우리 광주에서도 이제 8인까지는 모임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어쨌든 7월 달부터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라도 대단히 힘들게 보내고 있죠. 식당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이런 부분들 24시간 자율적으로 좀 할 수 있게 하고 코로나 방역 관련된 부분은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백신을 열심히 맞고 그 다음에 마스크 착용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도 시민들에게 좀 자율적으로 맡겨서 책임감 있게 스스로 자기의 몸과 건강을 지킨다는 그런 책임감 있는 모습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분간은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된
방역 지침을 잘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운산 자연휴양림이 방역 우수 관광지로 선정이 됐네요. 안심여행, 요즘에 유행하는 얘기죠. 어쨌든 여행은 해야 되고 바람은 쐬야 되고 그러는데 코로나라든가 이런 사회적 거리를 잘 지켜내면서 어떻게 하면 편한 여행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게 화두인데, 지자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관광이 먹거리니까. 그렇죠? 코로나 속에도 목포에서는 관광객을 현상 유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요 앞전에 목포에 갔었는데 전라남도는 이미 그 5인 집합 금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해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에서 자유롭게 식사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작년에 목포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551만 8천 명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대면 관광지로서 마케팅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발휘가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코로나 전국에도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무조건 차단하고 막고 모이지 말라고 하고 이게 방역의 기본 수칙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정훈 의원이 나주 SRF 갈등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네요. 어쨌든 국회의원이 촉구할 문제가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잘 나서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지역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존재하고, 또 어쨌든 장기간 지금 SRF 갈등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잘 해결되기 바라는데 아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역의 쓰레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보통 기본은 우리 지역의 쓰레기는 우리 지역에서 처리한다. 그 원칙에는 반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주에 SRF가 세워져 있는데 그 쓰레기 부분은 지역에서 해결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데, 문제는 다른 지역의 쓰레기를 우리 지역에서 해결을 처리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번 평동의 폐기물 소각장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도 같은 내용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하고 행정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근본적으로 폐기물이라든가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지자체 고민들, 또 주민들의 협의,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광주 롯데백화점에서 최수님 초대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네요. 조형이라든가 회화, 드로잉 등 70여 점이 지금 선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잠깐 그림을 보여드릴까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미술관 밖에 미술 이야기, 이런 책들을 좀 많이 읽었어요. 예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가가지고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라든가 자화상이나 이런 작품들을 직접 보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아무튼 음악이라든가 미술, 이런 문화예술은 인간에게 굉장한 힐링을 주는 장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쪽 분야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상품화를 넘어서 인간에게 힐링을 주고 치유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수단으로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대중적이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많이 개방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승마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운동으로 인식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실은 재활 승마라 해서 말을 타고 치유하는 게 있습니다. 특히 장애우들 같은 경우에
말과 교감,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서 치유를 하는 방법들이 유럽이라든가 이 서구 쪽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고 또 승마나 마을 부분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들이 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치유의 방법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공허함, 하면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요즘에 동물 관련된 또 반려견 관련된 어떤 프로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사람과 동물과의 교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정신적 치료라든가 이런 병들을 치유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지자체에서 또 국가에서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6월 22일 화요일 신문을 읽어주는 남자 인사드리겠습니다.